오늘 이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상장 첫날에는 주가가 폭등했다가 고점 대비 거의 70% 가까이 추락한 주식이 있거든요. 보통 이러면 투자자들 기억 속에서 그냥 잊혀지기 마련인데 지금 월가 최고의 성장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피그마 이야기입니다. 이 극과 극의 평가 사이에서 진짜 스토리는 뭘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극적인 주가 변동 뒤에 숨겨진 그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정말 현명한 투자의 시작이죠. 이 파즈를 풀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한 3가지 정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피그마라는 회사가 가진 그 마법은 정확히 뭘까? 둘째, 그 마법이 어떻게 돈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러니까 재무 엔진의 상태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이걸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시장의 이 가격표가 과연 합리적인지, 또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피그마의 마법, 그거부터 시작해보죠. 피그마가 디지털 디자인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 분야는 수십 년간 어도비라는 절대 강자가 있었잖아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강력한 제품들이 버티고 있는데 도대체 피그마는 어떻게 이 철옹성을 뚫고 들어간 걸까요? 핵심은 함께라는 가치에 있습니다. 어도비가 전문가 한 사람을 위한 최고의 망치나 톱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피그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설 현장 그 자체를 설계한 거죠. 바로 실시간 협업, 이른바 멀티플레이어 기능입니다.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파일에 동시에 접속해서 서로 마우스 커서가 실시간으로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같이 디자인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디자이너들을 위한 구글 문서 같다는 설명이 제일 쉽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파일 주고받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꾼 겁니다. 결과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요. 과거에는 디자이너가 딱 완성한 결과물, PSD 파일 같은 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디자인 과정 자체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피드백을 주는 문화가 중요해졌거든요. 피그마는 바로 그 변화의 흐름에 완벽하게 올라탄 겁니다. 이게 어도비의 아성을 흔든 결정적인 한 수였어요. 단순히 더 나은 도구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거군요. 여기에 인공지능, AI 기술도 접목하고 있다고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피그마는 AI를 그냥 이미지 생성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복적인 디자인 작업을 자동화해주거나 디자인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식으로 창작자들이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돕는 일종의 접업 파트너로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방향인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시장의 절대 강자 어도비가 결국 백기를 들고 피그마를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이 넘는 돈에 인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 금액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당시 피그마 연간 예상 매출의 거의 50배에 달하는 가격이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M&A라기보다는 어도비가 사실상 시장에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경쟁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돈으로라도 이 위협을 제거하겠다고요. 하지만 결국 유럽이랑 영국 규제 당국이 독점을 우려해서 이 거래를 막아섰죠. 보통 이런 빅딜이 무산되면 인수 대상이었던 회사 주가는 폭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피그마한테는 오히려 축복이 됐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전화이복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 인수 실패가 피그마에게 한 3가지 선능을 줬어요. 첫째, 계약 파기 위약금으로 10억 달러 현금을 받았습니다. 든든한 전쟁 자금을 확보한 거죠. 둘째는 어도비라는 거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혁신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근데 가장 중요한 3번째 선물은 바로 공인인증입니다. 공인인증이요? 네. 업계 1위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피그마를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한 셈이니까요. 이 사건 하나로 피그마의 기술력과 그 파괴적 혁신이 그 어떤 마케팅보다도 확실하게 시장에 각인된 겁니다. 더 이상 어도비의 대항마가 아니라 어도비와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알겠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네요. 그렇다면 이 멋진 스토리가 실제 사업 성과, 그러니까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지난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8% 성장했고 연간 반복 매출은 거의 1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성장세가 대단하긴 한데 잠시만요. 그 38%라는 숫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훌륭한 성장이지만 사실 작년이나 올해 초에 40,
50%대 성장했던 거에 비하면 다소 둔화된 수치거든요. 이 성장률 둔화 추세는 나중에 저희가 리스크 다룰 때 다시 한번 중요하게 볼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수익성입니다. 맞아요. 보통 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테크 기업들은 수익을 포기하고 외형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적자를 내는 게 거의 공식처럼 여겨지는데 피그마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피그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 1년간 피그마가 벌어들인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가 약 2억 6,900만 달러에 달해요. 매출의 약 28%를 현금으로 쌓고 있다는 뜻인데 이건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마진율입니다. 단순히 돈을 쏟아부어서 성장을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면서 성장하는 아주 건강하고 효율적인 성장 엔진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죠. 하지만 재무제표를 뜯어보다 보면 솔직히 좀 우려스러운 숫자도 눈에 띄어요. 바로 11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 기반 보상,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인데요. 직원들 보상으로 나간 주식 가치가 연간 매출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이건 회사가 번 돈을 주주가 아니라 내부 직원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처럼 보이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불편한 신호 아닌가요? 그 지적은 매우 날카롭고 또 타당합니다. 만약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건 심각한 경고등으로 봐야죠. 경영진이 주주 가치보다 내부자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맥락이 있습니다. 이 11억 달러라는 금액의 대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IPO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좀 일회성 비용의 성격이 짙습니다. 일회성 비용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상장 이전에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스톡옵션이나 RSU 같은 것들이 IPO를 기점으로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식되면서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분기 안에 이 수치는 회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특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비용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고요. 당장의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계기판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착시 효과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이렇게 수익성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성장하는 비결은 뭘까요? 여기서 랜드 앤 익스펜드 모델하고 131%의 순수익 유지율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피그마 성장 스토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피그마의 복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랜드, 즉 착륙은 말 그대로 고객사에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대규모 계약 없이 특정 팀이나 부서에서 디자이너 몇몇이 먼저 피그마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제품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요. 일단 한번 써보게 만드는 거군요. 그리고 익스펜드, 즉 확장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한 팀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옆 팀에 추천하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에는 회사 전체가 피그마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명이 쓰던 게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서 매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죠. 그리고 이 확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순수익 유지율, NRN입니다. 그게 바로 131%라는 숫자군요. 작년에 100원을 냈던 고객들이 올해는 131원을 내고 있다는 의미? 맞나요? 맞습니다.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들의 이탈분까지 다 반영하고도 남아있는 기존 고객들이 쓰는 돈이 평균적으로 31%나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SaaS 업계에서는 이 비율이 120%만 넘어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하거든요. 130%를 넘는다는 건 거의 게임 체니저 수준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신규 고객을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해도 기존 고객만으로 매년 3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자동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는 의미니까요. 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없이도 저절로 성장하는 구조라니 정말 강력하네요. 특히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대형 고객 수가 전년 대비 44%나 증가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피그마가 더 이상 일부 디자이너들을 위한 보조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들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에 깊숙이 통합돼서 없어서는 안 될 기간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번 도입하면 다른 서비스로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강력한 락인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독창적인 협업 기능, 어도비의 항복을 받아낼 정도의 기술력,
그리고 기존 고객 기반으로 자동 성장하는 놀라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의 주가는 왜 고점 대비 70%나 폭락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의 감정과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어긋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 하락은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상장 초기의 기대감이 너무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IPO 당시에 시장은 피그마에 거의 광적인 기대를 투영했어요. 제2의 어도비가 될 거라는. 그 결과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좀 비이성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던 거죠. IPO라는 파티가 너무 화려했고 그 파티가 끝나니까 숙취가 찾아온 셈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은 그 숙취에서 깨어나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도 기업의 본질, 그러니까 매출 성장세와 수익성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주가를 매출액으로 나눈 값, PS 레이쇼 같은 핵심 가치 평가 지표가 상장 초기 수십 배에 달하던 게 지금은 훨씬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IPO 풍선에서 뜨거운 공기가 빠졌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현재 주가 수준이 펠렌티아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다른 최상위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매출 대비 19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는 분석이 바로 그 이야기고요. 네. 물론 매출의 19배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여전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장률과 압도적인 수익성을 가진 다른 기업들과의 상대 비교 관점에서는 그동안 붙어있던 과도한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제거된 꽤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했다는 것이 투자 논리의 핵심입니다. 기업의 체력은 그대로인데 가격표만 훨씬 저렴해진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무조건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장밋빛 전망에만 취해서는 안 되죠. 명확히 인지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어도비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인수에는 실패했지만 막대한 자본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피그마의 핵심 기능을 모방하고 가격 경쟁을 유발하면서 계속해서 압박할 겁니다. 이 경쟁에서 피그마가 혁신의 속적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 경쟁의 결과를 확인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할까요? 앞으로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기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매출 성장률입니다. 38% 성장도 훌륭하지만 이 성장률이 계속 30% 초반이나 20%대로 둔화된다면 시장은 피그마의 성장 스토리에 의문을 품기 시작할 거예요. 안정적으로 30%대 성장을 유지하거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요? 두 번째이자 어쩌면 더 중요한 지표는 바로 순수익 유지율입니다. 131%라는 이 마법 같은 숫자가 만약 12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피그마 성장 엔진의 핵심 부품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가장 심각한 적신호가 될 겁니다.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거나 경쟁사 제품의 고객을 뺏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 두 지표의 추이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오늘 피그마라는 회사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IPO 이후에 그 극적인 주가 변동이라는 껍질 속에는 협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주 견고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시장의 과도한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더 가까운 가격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다. 이게 핵심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그마의 사례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소음과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주가의 여정은 거친 파도 같았지만 그 아래 사업의 본질이라는 해류는 꾸준하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폭락한 주식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 격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간의 창의성을 위한 도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더 빠르고 그럴듯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도구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물을 두고 여러 인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방향을 잡고 더 나은 결과물로 완성해 나가는 협업의 장일까요? 피그마는 명백히 후자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피그마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